자, 이제 오늘부터 유전 파트 시작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유전 파트는 수능에서 무조건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중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내가 볼 땐 가장 중요해. 염색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염색체 문제가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1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염색체 문제는 나오면은 한 개는 2점짜리고 한 개는 3점짜리예요. 이건 틀리면은 미친놈이야.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걸 맞춰야 돼, 이걸. 근데 요 문제가 엄청나게 쉽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풀만하게끔 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내려는 추세야. 그래서 요 2문제 정도 나올 거고, 이게 대부분 2점짜리 문제는 이제 세포 분열에서 많이 나오고, 3점짜리 문제는 많이 봤을 텐데, 뭐 이제 동그라미 3개 주죠? 그래서 뭐 이제 A종, B종 준 다음에 개체 1번, 2번, 3번 그 문제, 그걸 요즘에 좀 까다롭게 줍니다. 염색체 모양을 안 줄 때가 있고 표를 주는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와. 그게 좀 짜증나. 자, 그럼 나머지가 이제 3문제 나왔잖아. 그 3문제가, 첫 번째가 사람의 유전, 두 번째가 다인자 유전, 세 번째가 돌연변이, 비분리죠. 여기서 너네가 정해야 돼. 일단 나는 당연히 수업은 해야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도 너네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다 하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3개 중에 너네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은 거 하나를 정해. 그리고 그것만 존나 파야 돼. 이제 어차피 생명과학 공부할 때 너네가 앞쪽에 이제 뭐 근수축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전도 문제도 많이 풀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쪽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3개 중에 하나를 찝어. 하나를 찝은 다음에 그걸 파야 돼. 근데 너네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뭐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 힘든데 요즘에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높아지거든. 지금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재작년 수능도 그랬고, 원래 사람의 유전은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게끔 줬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많아도 못 풀게끔 요즘엔 많이 트릭을, 함정들을 각각 설치를 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2개는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요. 뭐 프로 내신할 때 프로 봤으면 알 건데, 다인자 유전은 뭐 이제 컨비네이션 쓰는 거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고3 정도 됐으면. 다인자 유전은 일단 진입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렵고, 돌연변이도 이제 1분열, 1분열 그거 찾는 건 누구나 하지만 항상 돌연변이가 표로 나오죠. 그것도 요즘에 OX로. 이것도 진입 장벽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너희들이 이게 낫다 싶으면 이걸 하세요. 아니면 이게 쉽다 하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돼. 근데 다인자는 내가 생각할 때 웬만하면 뒤로 빼세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요즘에 다인자는 무조건 다인자 연관을 준단 말이야. 다인자 연관 주면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스킬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다인자 연관 나오면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얘나 얘를 좀 중점적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돼. 단 이거든 시작하려면 이걸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이게 먼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수업이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물론 오늘 염색체 하고 사람의 유전 아마 중간 정도까지 뭐 끝까지 이제 기본적인 건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 나간다고 치면 다음 주에 이거 나갈 거거든. 오늘이 6주차, 다음 주 7주차, 마지막은 당연히 마지막 단원 해야죠. 생태계 파트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유전 파트를 2번 만에 끝낸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에 끝내가지고 너네들이 뭐 많이 이렇게 엄청 올라와 말도 안 돼. 그래서 나도 너네들을 생각하는 거대로 공부를 할 때 이걸 2번 배워가지고 다 맞추면 이건 천재지, 천재.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일단 공부를 오늘 학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여기는 마스터를 해야 돼. 자이스토리든 수특이든 뭐든 간에 다 푸세요. 염색체에 관련된 모든 문제, 세포 분열, 염색체 문제.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중에 너네가 택 1 해서 그 부분만 자이스토리 풀어. 오케이? 일단 요 부분만 3개 중에 3개를 다 하려고 해도 어차피 못해요. 하나 정도 선택한 다음에 쭉 풀다 보면은 중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풀만해. 그 정도까진 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는 3월 모의고사에 내가 아까 41점 정도 목표로 한댔죠? 모든 과목, 물학생지 다. 이걸 목표로 했을 때는 일단 얘네 3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를 맞춰. 니네가 공부한 거 하나.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2개는 틀리겠지? 그럼 2개 틀리면 44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시각장애인이니까 한 개 정도 실수하겠지. 그럼 이제 이상적인 점수 41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목표를 잡고 가는 거예요. 단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내가 수업은 다 할 거니까 아마 수업을 하면 수특 2점짜리 정도는 이건 맞출 수 있을 거야. 그 정도 실력까지는 키워놔야 돼. 그럼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유전 문제도 엄청 막 못 풀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맞출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아무튼 목표를 좀 잡으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유전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 오늘 수업이에요. 염색체. 여기는 꼭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 염색체라는 거. 염색체는 기본적인 구성이나 구조들은 우리가 다 알 거야. 자, 알 건데 염색체라는 게 뭐 DNA가 어떻게 돼 있냐. 자, 봅시다. 여기 일단 DNA라는 게 유전자 부위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비유전자 부위가 있어요. 그럼 DNA라고 하는 곳은 유전자 부위와 유전자 부위가 아닌 비유전자 부위도 아니죠. 그럼 유전자라는 뜻이 뭔데? 유전자는 생명과학 원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통합과학에서 한번 다뤘을 거야. 유전자라는 부위에서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때 DNA가 전사라는 과정을 거치면 RNA가 된다라고 배웠을 것이고, 요게 이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잖아. 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 2에 올해 고3 입학하게 되면 그때 나올 건데, 아무튼 생명과학 1에서는 이걸 그래서 많이 다루진 않아요. 대신 요 정도만 알면 돼. DNA가 큰 개념이야? 유전자가 큰 개념이야? DNA가 훨씬 큰 개념이야. 그 DNA 안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제한적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란 유전자와 비유전자를 합친 표현이 되기 때문에 DNA가 더 큰 개념이고, 하위 단계가 유전자, 그 다음에 비유전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DNA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DNA 중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위만을 가리켜서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NA를 꼬이게 하죠. 요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사이사이에 DNA가 이렇게 꼬여 들어갑니다. 요렇게 꼬인 형태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뉴클레오솜은 뭐다라고 내가 수업했냐? 뭐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단위체입니다. 단위체의 뜻이 뭐니? 기본 단위. 이걸 단위체라고 해. 자,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라고 배우냐? 포도당 또는 단당류.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라고 불러? 아미노산이라는 것처럼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아니야. 뉴클레오솜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죠. 요 이제 1대1대1의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뉴클레오솜이 염색체 단위체다라는 것 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클레오솜이 완벽하게 응축이 되어진 형태를 원래는 이제 중간 단계가 염색사라고 하죠. 실처럼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완벽히 꼬여지면 이제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염색체가 이제 다들 알기로도 인간의 경우에는 EN이 46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자, 46개 중에 44개는 상염색체, 2개가 성염색체다. 다 알고 있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유전자, DNA, 염색체, 유전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유전체는 뭐 어려울 거 없어. 유전체는 지금 나와 있는 글씨처럼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 즉 유전체란 시그마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비유전자 부위를 제외하고 유전자 부위만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걸 표현을 유전체다 라고 불러요. 이 정도만 아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또 안 나온다고 하기도 뭐하지. 수특에 나와 있으니까 2점짜리에 뭐 보기 기억 정도 이렇게는 나올 수도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도 이제 뭐 나오진 않아. 유전 파트에서는 이런 걸 지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2에 있는 유전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명과학 1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수능 특강이 한 번도 이런 걸 다루지 않았다가
이게 띡 나오는 거야. 연관과 연관군.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이든 뭐든 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가 지금 3년이 됐단 말이야. 3년 차. 수능 본 게 3년 차고 니들이 4년 차야. 근데 4년 차에 이제 수능을 보는 건데 처음에 수능 나올 때 과학 선생님들이 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연관이라는 게 아예 교육과정에 빠졌거든. 교과서에 연관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난리가 난 게 연관을 안 내면 수능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냐. 독립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내버렸어. 연관을. 그럼 그때 인간 강사들이 다 뭐라 그랬는 줄 아냐? 그 윤도영 님도 그때 그랬어. 인강에서 교육청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관이라는 걸 낼런지 안 낼런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윤도영이 뭐라 했냐?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면 땡큐지만 공부를 안 했는데 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일단 다 배워 했는데 나왔어. 그때 이제 평가 갈린 거지. 한종철님과 윤도영님이 평가가 갈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후로도 연관은 빠지지 않고 무조건 출제하고 지금은 이제 연관이라는 게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여기서도 연관을 무조건 섞습니다. 무조건 섞어요. 그러니 연관이라는 게 어렵죠. 연관이라는 건 오늘 사람의 유전할 때 내가 수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넘긴다. 자, 이제 유전을 공부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단어들을 잘 기억해야 돼. 핵형, 핵상,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성, 열성, 그다음에 동형접합, 이형접합. 자, 이러한 표현을 모르면 이제 생명과학 유전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잘 기억해야 돼. 핵형은 뭐고 핵상은 뭐야? 너네 이제 뭐 분석 중에 핵형 분석이라는 건 들어봤지? 핵상 분석이라는 거 들어봤어? 그딴 거 없어요. 그럼 핵형은 뭐고 핵상은 뭔데? 핵형은 모든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를 관찰한다. 이걸 핵형이다. 말 그대로 핵의 형태다 이거야. 자, 근데 먼저 아셔야 되는 게 DNA가 어디에 들어있니? 유전자라고 부르는 DNA는 세포에, 핵에 있죠. 핵.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는데 핵에 DNA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근데 DNA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응축해가지고 히스톤 단백질에 꼬이고 꼬인 형태가 뉴클레오솜이고 뉴클레오솜이 완전히 응축되면 염색체가 된댔죠. 그럼 이 DNA가 염색체로 보일 때가 언제야? 염색체로 관찰된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세포 분열기에만 보입니다. 이 세포 분열기를 우리는 다시 다루죠. 뭐로? 세포 분열기는 우리가 아는 M기입니다. M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세포 주기를 알아야 돼. 일단은 세포는 태어난 다음에 웬만한 일반적인 세포는 분열이란 걸 합니다. 그럼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한 개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분열을 해야 될까? 자, 우리 인간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 야, 인간도 원래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아기부터 성인이 되면은 키가 크죠? 몸집이 커지는 게 세포도 똑같아요. 원래 태어났을 때 세포보다 점점점 먹어.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계속 영양분을 먹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커진다. 그럼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하나 생겨. 뭐가 문제인데? 세포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먹냐면 표면으로부터 먹습니다. 표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막으로 영양분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요 새끼가 이제 여러 가지 밥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돼지가 됐어. 야, 돼지가 되면 표면적이 지금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표면적이 당연히 증가한 거야. 얘보다 얘의 표면적이 더 커요. 근데 얘가 한 개당 표면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얘를 네 개를 한번 쪼개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 즉 세포의 크기가 4배 커진 거예요. 4배.
그럼 세포의 사이즈는 4배 커졌으면은 먹어야 될 양도 4배 많아져야 돼. 돼지들이 밥을 더 먹잖아. 내가 먹는 것보다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 개돼지가 한 명 있거든? 초고도 비만이야. 120kg 정도 돼. 근데 걔는 뭐 이제 등치가 크긴 해. 근데 120kg 되는데 그 새끼 밥 먹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서워 죽겠어. 같이 식당 가서 밥 먹잖아. 짜장면 곱빼기를 5그릇을 먹어요. 이건 거의 그냥 걔 아니야? 먹방 찍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 먹어야 잘 먹었다 이러고 있어. 미친놈이야 그냥. 아무튼가 걔보다 나랑 밥 먹는 양이 다르단 말이지. 그럼 얘도 이제 밥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지금 2개 먹었으면은 얘는 4개 먹어야 돼. 8개 먹어야 돼. 그럼 지금 먹어야 되는 곳은 표면에서 먹는다고. 대신 세포의 사이즈는 4배 된 거지만 표면적이 4배 된 건 아니죠. 왜? 얘는 가지고 있지만 얘는 가질 수 없는 곳이 여기는 못 갖고 있잖아. 이건 표면이 아니잖아. 여기만 표면이잖아. 그래서 분열을 하는 겁니다. 분열은 세포의 사이즈 대비 한 개당 세포의 표면적이 감소되는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는 4배 됐지만 표면적은 4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하는 거야. 분열의 목표가 별거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잘 먹기 위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해. 자, 이렇게 분열할 때만 무조건 염색체로 꼬입니다. 왜냐면 절대로 이 DNA 중에 단 한 개의 염기라도 손실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건. 근데 이 DNA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자, 세포가 깨진다고 해봐. 깨진다고 하는 건 세포가 이렇게 2개가 되는 거거든. 한 번 분열했다? 세포가 2개 됐다. 그럼 DNA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라.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풀어져. 일단 요렇게 풀어진 다음에 옆에 DNA에 옆에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DNA 복제 과정, 세포 주기에서 S기에 해당하죠. 이걸 DNA 복제라고 하는 거야. 복제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라요. 잘라서 얘를 여기다 주고 얘를 여기다 주는 거야. 유전 정보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도 돼. 근데 단 하나의 염기라도 손실되면 돌연변입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야. 너무나 손실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 왜냐면 이 DNA를 쭉 피잖아. 존나 길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 중에 단 하나라도 손실되지 않고 완벽하게 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손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가 택한 행동이 뭐냐? 야, 이거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 우리 너무 많이 손실된다. 안 되겠다. 완벽하게 꼬이자. 완벽하게 꼬이자. 라고 해서 완벽하게 꼬인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DNA에 최소한으로 정보를 손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색체로 꼬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이 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론,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곧 세포가 깨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보인다는 건 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핵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핵막이 깨진 겁니다. 핵막이 깨져야 이게 반으로 뚝 잘라져가지고 여기 가고 여기 갈 거 아니야. 핵이 깨져야. 핵막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핵이 없어진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염색체가 관찰된다라고 하면 핵이 안 보입니다. 결론, 둘 중 하나예요. 염색체가 보인다, 핵이 안 보인다. 핵이 보인다, 염색체가 안 보인다. 둘 중 하나라고. 둘 다 안 돼. 염색체가 보이면 핵이 안 보여야 돼. 핵이 보이면 염색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내가 세포 분열기에 얘기할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우리는 핵형 분석을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세포가 염색체로 다 응축이 되면은 드디어 핵이 보이지 않고 염색체, 우리가 아는 46개가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염색체 모양이나 형태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핵이라고 하지만 핵은 안 보여, 염색체가 보이면. 그래서 핵형 분석한다. 모든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를 현미경으로 확인하겠다. 이게 핵형 분석입니다. 핵상은 뜻이 뭐니? 핵상.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N이냐, 2N이냐, 3N이냐, 점점점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핵상이야. N은 뭐고 그럼 2N은 뭐니? 우리 인간은
엄마가 절반, 아빠가 절반의 염색체를 줍니다. 그럼 엄마가 준 염색체랑 아빠가 준 염색체 중에 역할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염색체들이 있어요. 쌍염색체 같은 거. 그래서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게 서로 쌍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쌍이 될 때 2n의 핵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n의 핵상을 보인다. 그리고 2n의 핵상을 보인다면은 반드시 상동 염색체가 보이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상동 염색체는 2n의 세포에서는 무조건 관찰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고 역할까지 똑같아서 완벽히 쌍이 되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야, 그러면 이제 n이라는 건 뭐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지. 쌍이 없는 거지. 이렇게 쌍이 없어지는 형태를 n이라고 해요. n. 근데 아니 쌤요 분명히 2개씩 있다면서요. 그렇지, 2개씩 있는 거지. 그럼 언제 n이 될까?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내 거 하나, 이것도 내 거 하나. 근데 선생님 와이프한테도 있겠지. 요게 쌍이 되는 게. 그럼 와이프한테도 하나.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올 경우에, 즉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정자나 난자를 형성할 때만 n으로 보입니다. 결론, 모든 인간의 염색체에선 생식세포가 아니라면 n이 안 보입니다. 무조건 생식세포에만 n이 보이는 거야. 생식하지 않을 땐 n이 보일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 근데 3회는 뭐야 이거 3회. 3회는 말 그대로인데 쌍이 3개야 3개. 아니 쌤 3개인 건 뭐예요? 엄마가 1개, 아빠가 1개. 그럼 1개 뭔데요? 이게 돌연변이지. 자, 대신에 이렇게 돌연변이처럼 만든 게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개 있어. 첫 번째가 씨 없는 수박입니다. 씨 없는 수박, 그 우리나라 우장충 과학자가 만들었잖아. 그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염색체를 재조합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유명해진 게 삼배체구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야. 너네 굴을 여름에 먹냐 안 먹냐? 안 먹는다 그러지. 왜 안 먹는 줄 아니? 알고나 좀 먹든가 안 먹든가 해. 굴이란 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그때 해가지고 그 번식할 때는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뭐 비브리오 고진이나 이런 것도 폐혈증 이런 거 걸리는 거야. 독성 물질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삼배체, 말 그대로 3N짜리 굴을 만든 거예요. 삼배체 굴을 진짜 만들었어. 이 새끼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생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그래서 계속 여름에 팝니다. 모르는 인간들은 뭐 하긴 뭐 니네들 뭐 굴 좋아하냐?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 뭐. 대부분 안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3N짜리로도 핵상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핵상은 그냥 쌍이 없냐, 한 쌍이 있냐, 아니면 쌍이 이렇게 3개가 보이냐로 이제 N, 2N, 3N, 뭐 4N, 5N 계속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우성과 열성. 자, 먼저 단어부터 떠봅시다. 우성과 열성이 뭐냐? 그러면 뭐 개념은 대충 알아. 우성, 뭐 알아? 우월한 거. 열성, 열등한 거. 내가 그거 아니랬어. 우성의 그럼 정확한 정의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우성의 개념은 이형 접합성 유전자일 경우, 유전자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 저번 시간에 배웠죠? 혈액형 중에 엄마가 A 줬고 아빠가 O를 줬대. 그럼 나는 무슨 형이라고 하니? A형이다 라고 하죠. 왜? 이형 접합성 중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유전자, 이걸 우성의 유전자라고 한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유전자를 우성이 한다면 얘는 분명히 A5인데 O라는 건 아예 얘기도 안 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러한 형질을 우리는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형 접합성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이런 걸 열성의 형질이다 라고 불러요. 자,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형접합 지금 나왔죠? 이형접합은 유전자 두 개가 동형접합은 똑같은 형태로 있을 때는 동형접합이랍니다. 그럼 동형접합일 경우에는 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없어요. 왜? O도 O형이잖아. 그럼 이게 이제 우성 형질인지 열성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동형접합은 우성과 열성을 구별할 수 없어요. 대신 이형접합에선 지금 얘기한 것처럼 AO, 뭐 이제 AB-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의 유전자가 다를 경우에 우리는 이형접합성 유전자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표현형? 이 정도도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형질이야. 얘랑 약간 결이 다른 게 유전자형이라고 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AO. 나는 혈액형이 AO. 이러면 엄마가 A, 아빠가 O. 이러면 난 유전자형은 AO고 표현형은 난 뭐라고 해? A형. 겉으로 표현되어진 형질. A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정도의 표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유전을 공부할 수 있어. 자, 이제 뭐 핵형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모든 모양, 크기, 숫자를 보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거 나중에 돌연변이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핵형 분석을 했을 때는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나 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의 숫자가 이상하거나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색체 크기나 숫자가 아닌 염색체 모양이 완전 똑같이 생기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인간의 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두 개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다가 지금 X, Y도 Y처럼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크기가 작은 걸 Y 염색체다 라고 불러요. 아, 뭐 이런 거는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난 그냥 넘긴다. 너희들이 이 정도도 모르면 고딩이 아니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이용한 사람의 핵형 분석 안 합니다. 이런 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동염체 아까 얘기했다. 상동염체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상동염체가 있다는 것은 모양과 크기와 하는 역할까지 똑같은 쌍이 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상동염색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상동염색체와 비슷한 듯 다른 표현이 하나 있죠? 뭐? 대립유전자. 자, 이러니까 너네들이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얜 염색체죠? 얜 유전자야. 근데 분명히 유전자라는 게 뭐라 그랬니? DNA 중에 특정 형질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얘와 얘의 관계가 상동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얘와 얘와의 관계도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중에 여기 위쪽에 요쪽에 있는 게 요렇게 해가지고 다 같은 부위래. 그래서 얘와 얘가 대립 유전자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같은 형질을 관여하지만 자, 이 사람의 혈액형이 A5형이래. 유전자형이. 그럼 A5형이라 하면 여기가 A가 있는 거예요. 대신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같지만 형질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형질로 발현될 수 있는 유전자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뭐 있냐? A가 있냐? O가 있냐? A가 있죠. 중요하다 이런 거 진짜. 자,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가와 나의 관계를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부른다고.
근데 지금 저 위에 있는 요 A 또는 여기를 요 L을 뭐 스몰 a 요 L을 스몰 b라고 할 때 스몰 a와 스몰 b의 관계를 우리는 뭐 되어 있다라고 하냐? 어떤 관계에 있다? 염색 분체 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는 뭐고 염색 분체는 뭐야? 상동 염색체는 엄마가 가를 줬고 아빠가 나를 준 거예요. 근데 염색 분체는 엄마가 준 건 원래 한 가닥인데 이걸 복제시킨 겁니다. 그럼 유전자의 종류는 스몰 a와 스몰 b가 어떠냐? 완벽히 동일합니다. 100% 동일이야. 근데 가랑 나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동형접합이면 똑같겠지만 이형접합이면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요 자리는 요 자리랑 대립 유전자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또 나와 있어.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여기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표현해서 산다.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조합에 의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요거를 한 쌍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표현형이 나타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동염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상동염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염색 분체는 이 가운데에 있는 점 이게 뭐라 그랬니? 동원체라 그랬죠. 자, 항상 이제 염색체 파트 풀 때는 염색체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뭐 세라냐? 동원체의 개수를 셉니다. 이게 염색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동원체가 여기 하나 있죠. 염색체는 몇 개야? 2개입니다. 왜? 이거랑 이건 동일한 염색 분체 복제한 거야. 복제하기 전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겠지.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얘도 복사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지. 그래서 복사하기 전에 대립 유전자의 관계 또는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가 이걸 DNA를 복제해버리면 요 그림이 됩니다. 좀 이따가 나올 거니까 그때 다 봅시다. 일단은 요 정도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핵상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뭐 핵형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자, 여기 핵상. 항상 이제부터 이 그림 나오자마자 무조건 동원체 세세요. 동원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염색체가 8개입니다. 얘도 하나, 둘, 셋, 넷, 염색체가 4개야. 이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 뭐 한다? 너네들이 찍은 동원체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얘 동원체랑 쌍이 되는 애를 찾아. 얘 있죠? 쌍이 있으면 EN입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찍었는데 쌍이 되는 거 얘랑 모양이 크기가 똑같은 게 없죠? N입니다. 즉 너는 생식세포예요. 분명히 헷갈리겠다. N이란 거는 절대로 다른 체세포엔 없어요. 무조건 생식세포밖에 없어. 그 생식세포가 어디야? 남성에서는 정소, 여성에서는 난소가 생식기관이고 거기서 나오는 생식세포 이름이 정자와 난자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건 정자와 난자밖에 안 돼. 정자, 난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N일 수 없어요. 일단은 이런 개념인데, 자, 이 그림도 내가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지금 위에 거부터 아래까지 몇 N이 몇이다 라고 얘기할 때 빠르빨리 써야 돼. 가운데 점 세랬지? 점. 몇 개야? 2개입니다. 몇 개야? 당연히 2개겠지. 가운데 점을 세는 거야. 요거 가운데 거 세는 거야. 이게 염색체 개수예요. 4개죠. 얘 몇 개야? 4개지. 얘도 점이 4개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몇 N이다 라고 하려면은 항상 너네들이 찍은 점에 쌍이 있냐를 봐야 돼.
찍은 점에 쌍이 다 있죠, 여기는. 얘는 2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찍은 점에 쌍이 얘도 있으니까 얘도 2n이야. 찍은 점에 쌍이 없죠? n이야. 얘도 찍은 점에 쌍이 없기 때문에 n이야. 근데 왜 얘랑 그림이 다른데 쌍이 똑같아 보이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염색 분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럼 염색 분체가 얘는 있는데 얘는 왜 없냐? DNA 복제한 게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이걸 이제 좀 이따가 감수 분열할 때 정확한 개념 알려줄 테니까 먼저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보세요. 자, 이제 염색 분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DNA가 복제된 다음에 복제가 되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 분체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얘 동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염색 분체야. DNA 염색체 구성이 완전 똑같습니다. 이건 요게 하나하나씩 들어오면 이제 딸 세포가 되죠. 엄마 세포에서 드디어 딸 세포가 됩니다.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건 너네 안 배운다. 생투에 존나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반보존적 복제라고. 됐어 지금. 세포 주기가 나왔다. 아까 얘기했던 애기 세포에서 성인 세포가 된 다음에 웬만큼 다시 살이 너무 많이 쪘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세포 주기라고 해. 세포 주기는 제일 먼저 간기부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 세포의 한 생애입니다. 생애. 간기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G1기부터 S기를 지나서 G2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기부터 말기까지를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냐? M기,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M기만 따로 묶어서 유사분열이라고도 해요. 유사분열. 이건 이제 뭐 마이토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됐고요. 중요한 거는 유사분열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뜻이 뭐냐면 간기에선 핵분열을 안 한다는 거야. 아까도 내가 중요하게 얘기했다니 핵이 보이면 염색체 안 보여. 염색체 보이면 핵이 안 보여. 그럼 핵이 분열되려면 핵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깨진다? 전기가 들어서 드디어 핵이 깨집니다. 즉 간기까지는 핵이 관찰됩니다. 핵이 관찰된다는 거는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염색체는 관찰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보인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여기선 핵분열기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핵이 깨지는 거야. 여기부터 전기부터는 핵이 관찰이 안 돼. 깨지니까 핵이 관찰 안 되니까 드디어 뭐가 보인다는 거야? 드디어 염색체가 처음으로 관찰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중딩 때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고딩이니까 이걸 배워야 돼. 우리는 세포 주기. G1기는 세포 생장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생장해요. 자, 이건 뭔 뜻이냐면 이 사이클이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체세포는 계속 사이클 돌아요. 계속. 그러면 G1기라는 뜻은 M기가 끝난 직후가 G1기입니다. 그럼 G1기는 이제 원래 한 개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진 이 상태 자체가 G1이에요. 이제. 그럼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엄마만큼 살쪄야죠. 살찌려면 처먹어야 돼. 그래서 세포 생장기다라고 불러요. 제일 많이 생장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성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포가 가장 많이 생장합니다. 그래서 세포 생장기다라고 얘기하고 S기. 자, S기가 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생장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접어든 거예요. 어느 정도 큰 거야. 대신 내가 이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G1기부터 G2기 전체 동안 세포는 생장을 멈추지 않아요. G2기에도 생장하고 S기도 생장합니다. 하는데 G1기에서 특별히 많이 생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S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기에서는 DNA가 복제됩니다. DNA를 복제해야 한 개의 세포에 있던 DNA 단일 나선 두 가닥을 양쪽 두 가닥으로 잘라야죠. 그래서 여기서 S기에 들어가면 DNA 두 가닥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가닥을 2배로 만드는 시간, DNA 복제기를 S기라고 해요. G2기는 이제 분열기, M기를 준비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포에 염색체가 나오면 그걸 옆으로 쭉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 끌고 가기 위한 방추사 같은 것다. 아니면 세포가 생장하면서 여기도 나와있죠? 생장이라고. G2기도 생장합니다.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G2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올 때는 분열기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생장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생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기에 들어서 드디어 DNA가 핵분열기에 분리가 되고요. 염색체라는 게 드디어 관찰이 처음 돼요. 자, 요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자, 간기부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거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별로 중요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전기 봐봐. 전기의 핵막이 사라진다. 이게 결론은 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핵이 안 보이니까 뭐가 보인다고? 염색체가 드디어 처음으로 보이는 시기가 전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응축하며 각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다. 결론. 이 모양으로 전기 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전기 때 보여. 그러면 이 모양은 언제 보여? 이 모양 언제 보여? 안 보입니다. 자, 이건 없는 모양이에요. 이건 없어. 왜? 우리가 보는 최초의 염색체는 이거야. 이게 복제가 끝나면 이 모양이 된다고. 그럼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단 복제하기 전이 이런 그림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이 그림은 안 보인다 그랬어. 이거 안 보입니다. 이게 최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된다. 분체가 이렇게 되죠? 구성이 됩니다. 방추사가 동원체 부위에 붙여간다. 자, 요 새끼가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애야. 요거.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방추사라고 하고, 이 방추사가 언제 만들어진다고? G2기. 이때 만들어집니다. 방추사 생성은. 대신에 이 방추사가 여기 이렇게 이미 만들어졌죠? 전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방추사가 전기에 들어가면 동원체라는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전기고, 중기가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염색체가 중앙에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관찰을 가장 쉽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중기예요. 자, 그러면 후기가 되면은 이 염색체가 각각 이렇게 잘라져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들어갈 거고, 말기가 되면은 이제 핵을 다시 만들어야죠. 왜? 염색체가 이제 다시 꼬였던 게 풀어져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깨지면 세포질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드디어 세포가 2개가 됩니다. 이러면서 체세포 분열이 끝나게 돼요. 자, 이제 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오늘 배울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가 내가 다 얘기를 할 거지만, 세포의 분열 중에 얘 2가지를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자, 보시면 체세포 분열은 DNA 복제가 간기에 한 번 일어나는데, 감수 분열도 한 번 됩니다. 자, 감수 분열은 분열 횟수를 보면 2번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1번이야. 자, 분열 횟수만 따지더라도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되냐면, 한 번 분열하면 무조건 2개가 되는 겁니다. 분열 한 번 하면 무조건 세포 2개예요. 근데 얘는 2번 분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한 번 분열한 다음에 이 새끼가 또 분열하는 거야. 그래서 감수 분열은 무조건 딸세포가 4개입니다. 무조건 4개야. 근데 얘도 한 번, 얘는 2번이니까 한 번, 2번인데 S기는 둘 다 한 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원래 DNA가 양이 있을 거야. DNA 양을 질량으로 그냥 해볼게. 10g. 근데 얘 S기를 지나면 DNA를 어떻게 한다고? 복제한다고. 복제. DNA 복제하면은 20g이 됩니다. 절반에서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복제는. 그럼 이걸 이제 양쪽으로 나눠주는 개념이 되니까 각각의 DNA 양이 10g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DNA 양이 10g이었대. 근데 S기를 한 번 해. 한 번 하면 얘 복제하니까 DNA 양은 그대로 20g 되는 거예요. 2배. 근데 이게 이제 나눠지거든. 그럼 얘 10g, 얘 10g으로 나눠지죠.
근데 문제가 여기야. 여기서 복제를 원래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돼야 돼. 근데 지금은 S기가 없어요. 이게 그냥 쪼개지는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 각각 몇 g씩 들어가겠니? 5g씩 들어가죠. 그럼 쌤, 원래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절반만 돼야 돼. 왜? 이게 정자라는 생식 세포라니까. 정자는 난자와 만나서 수정됩니다. 그럼 정자가 가지고 있는 5g의 DNA와 난자도 같은 방법으로 5g밖에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야 10g이라는 정상세포가 되지. 그래서 감수분열을 하는 한 번만 복제하는 겁니다. 한 번만 돼야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자, 뭐 상동염체 접합이 되냐, 딸세포 숫자가 몇 개냐, 이런 거는 지금 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 거야.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근데 감수 분열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은 그닥 안 어려워. 자, 일단 내가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보일 때가 언제라고? 염색체가 맨 처음으로 보이는 시기. 전기야, 전기. 전기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 했어. 상동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된 상태로 관찰됩니다. 이게 전기야. 대신 이 전에는 간기거든. 간기는 당연히 염색체가 안 보인댔어. 근데 얘가 만약에 G1기의 간기라고 치자. 그리고 염색체가 안 보이지만 보인다는 가정을 해볼게. 그럼 아직까지 S기가 안 갔으니까 복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복제 안 됐으면 뭐가 없어야 돼? 요 분체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이게 지금 DNA 복제돼서 있던 거야. 그럼 원래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원래 그림이었겠지. 원래 안 보이는 거요. 자, 그럼 얘만 그대로 봅시다. 몇 N이 몇? 2N이 4. 자, 여기에 DNA 양을 난 10g이라고 가정해 볼게. 근데 S기가 끝나고 전기가 됐죠. 자, 그럼 몇 N이 몇? 중요한 거야. 이거 염색체는 그대로입니다. 항상 염색체는 동원체 점 세는 거야. N인지 2N인지는 내가 점 찍은 동원체와 짝꿍이 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어떻게 돼? DNA 양이 2배가 되죠. 20g. 자, 그럼 요 새끼가 이제 방추사에 막 붙어가지고 막 쪼개져. 그건 우리가 중요하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론은 요렇게 이제 쪼개지는 것이고 얘도 이렇게 쪼개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여기 칠판에 쓰는 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어떤 놈이 분열된 거야? 염색 분체 분리가 된 거냐?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된 거냐?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봐. 몇 N이 몇? 2N이 4죠. 얘 자체가. 그 다음에 DNA 양 몇 g이요? 20g에서 절반으로 쪼개진 거잖아. 10g. 그래서 원래의 세포와 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그럼 왜 하는 거야? 왜 해? 내가 아기부터 지금까지 키 크려고 하는 겁니다. 생장한다는 거는 세포의 크기가 커진 개념이 아니야. 세포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 할수록 세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키가 클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핵 한 개당 DNA 양의 상대값으로 이렇게 적어준 거죠. G1기가 되면은 DNA 양이 1. S기 때 복제됩니다. 주르륵 2까지 갑니다. S기가 끝나면 G2기는 그냥 2예요. 대신 DNA가 완벽하게 분열되는 시기가 말기야. 말기까지는 DNA 양이 계속 2입니다. 그러다가 반으로 감소. 그럼 문제, 여기 무슨 시기야? 무슨 시기? G1기라니까. 체세포 분열은 다시 G1기로 갑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거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 이래서 끝나면 G1기로 돌아감.
그 다음 여기는 G2기에 M기까지 같이 표현한 거야. 여기 뭔지 몰라요 정확히. 그러다 여기는 분열기 끝났으니까 여기 G9가 다시 G1기. 이걸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게 최세포 분열이에요. 여기까지 쉬었다가 감소 분열합시다.